2026년 일본 요코하마 아레나에서 에반게리온 30주년 기념 행사가 진행되었는데 그때 화제를 영상이 있어요. 제26화 플러스 1화, 즉 사실상의 27화가 공개된 것이죠. 이후 이것이 유튜브에 공개되면서 행사에 참가할 수 없었던 사람들도 볼 수가 있었는데 이 영상이 공개된 이유가 재밌습니다. 원래 이 영상은 행사 기간 동안 한정 공개되는 것이었지만 일부 사람들이 이를 녹화해서 자기 SNS에 올렸죠. 당연히 제작사인 카라는 행사가 시작된 20일부터 불법 업로드된 게시물에 대한 삭제 요청 및 신고를 진행했는데요. 그런데 이때 트위터, X죠? 여기에 삭제 요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카라 측 담당자가 실수를 했어요. 원래 신고를 할 때는 권리관계에 관한 증명 및 스크린샷만 올리면 되지만 카라의 담당자는 저작권 증명을 한답시고 고화질 원본 영상의 구글 드라이브 링크를 직접 제출해버렸고 여기서 X의 담당자도 실수를 합니다. 삭제 처리 후 캔 버전 영상을 올리던 이용자들에게 사유랍시고 고화질 원본 영상의 링크를 그대로 보내버렸거든요. 당연히 이후엔 고화질 영상이 직접 퍼지게 되었고 이를 수습할 수 없자 카라는 이를 공식 유튜브에 직접 공개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었는데요. 이 영상이 공개된 시점은 신 에반게리온 극장판 개봉 5주년이기도 했으니까요. 여하튼 이렇게 공개된 영상 막상 보면 단순한 30주년 이벤트물이 아닙니다. 30년의 에반게리온을 마무리함과 동시에 새로운 에바의 방향을 제시한 작품이기도 한 것이죠. 이번엔 제 감상,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감상과 견해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만약 에바가 코미디였다면 이런 설정으로 메타버런과 자학이 난무하는 개그물입니다. 초기 도입부부터가 만남의 형식이고 이게 한국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렵기에 진입장벽이 제법 있기는 해요. 그 외 특이한 점이라면 성우 미야무라 유코가 간세이 사투리로 말한다는 것인데 이건 단순한 연출이 아닙니다. 신극장판의 시키나미가 표준어로 말하는 것과 대비되어 소류가 진짜 자신임을 구분하는 장치가 되기도 하니까요. 즉, 이 작품은 굳이 진짜 인물 미야무라 유코를 떠올리게 하는 장치를 넣은 거죠. 그리고 이는 에반게리온의 테마를 강조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제목이 26화 더하기 1이라는 것은 이 작품이 에반게리온의 역사를 잇는 진정한 의미의 연장선임을 시사하지요. 제목인 단 하나뿐인 현명한 방법은 초기 기획서에 명시되었던 환상의 최종화 제목입니다. 이 영상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기 기획서 단계의 에피소드 구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여러 인터뷰 및 서적에 의하면 원래 기획은 대결 구도가 끝까지 이어졌지만 적은 제작비와 짧은 스케줄로 인해 원래 계획에 있던 대규모 전투씬을 그릴 여력이 없었다는 점, 사실 돈보단 시간이 더 문제였다고 해요. 또한 작품의 테마를 드러내기 위해서 캐릭터를 들여다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에 16화 제작 시점에서 대규모 기획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때 원래 26화의 제목이 이번 특별 공개판의 제목 단 하나뿐인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는 SF 작가 제임스 팁트리 주니어의 단편소설 제목에서 인용한 것으로 한국에선 마지막으로 할 만한 멋진 일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었지요. 단 이 영상의 표기는 일본어 의역판 제목을 직접 언급한 하느님의 메모장에서의 번역을 차용했습니다. 여하튼 단 하나뿐인 현명한 방법, 이 제목은 단순한 오마주가 아닙니다. 팁트리의 원작소설 자체가 이기적인 욕망과 눈앞에 달콤한 행복을 내려놓고 더 큰 가치를 위해서 단호한 선택을 하는 이야기거든요. 소류가 자신이 원했던 모든 행복을 포기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스스로 선택하는 결말은 이 소설의 테마와 정확히 맞닿아 있죠. 그리고 이는 에반게리온의 원형이 3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 초기 의도대로 구현된 것이기도 합니다. 에반게리온의 핵심 테마는 인간은 고독한 존재지만 소통을 멈추면 안 되며 이를 위해서는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고 자아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로봇물을 가장한 심리 드라마인 것이죠. 주인공인 신지는 자아 정체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시선, 아버지의 인정에 집착하지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도망치면 안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작중에서 대사로 나온 이 말은 에반게리온이라는 작품의 핵심 테마이기도 하지요. 허구와 현실에서 방황하던 신지는 결국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고 현실을 직시합니다. 비록 현실이 잔혹하더라도 진정한 행복은 현실에 있다는 것을 말하죠. 이는 다른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카리 겐돈 아내 유이의 죽음이라는 대상상실의 고통을 견디지 못한 나약한 어른입니다. 그는 현실의 아픔을 마주하는 대신 보안교육이란 허상에 매달리며 환상으로 도피하려고 하지요. 구극장판에선 이런 겐도와 달리 신지가 현실을 마주보는 결말을 내면서 메시지를 전달했고
신극장판에선 아버지의 나약함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타인과 정면으로 마주하며 소통하는 어른으로 성장하지요. 그리고 이번 27화는 이런 현실에 관한 메시지를 더욱 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30주년 영상에선 두 명의 아스카가 존재합니다. 한 명은 소류 아스카 랑그레이, 또 한 명은 시키나미 아스카 랑그레이.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이 두 사람의 구도입니다. 신극장판에서 이미 행복한 결말을 얻은 시키나미가 아직 자립하지 못한 소류를 돕는 역할로 등장하거든요. 자립을 이미 이룬 자가 아직 그러지 못한 사람을 이끈다는 구도, 이것은 단순한 팬서비스를 넘어 이 작품의 메시지를 구조적으로 강화합니다. 소른 자신도 이제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고 싶다고 하는데, 이는 신극장판에서 본인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현실을 마주볼 기회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그녀는 어떤 결론을 선택했을까요? 소륜 자신이 원하는 결말이 나올 때까지 계속 잠을 자고 눈을 뜹니다. 이 과정은 시키나미가 불을 끄는 연출로 묘사되어 있는데, 이는 현실을 리셋하고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황을 반복하는 허구적 도피를 상징하지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행사장에서 화제가 된 것은 소류가 신지와 함께하는 에바가 없는 세계라는 이상적인 행복이었지만, 정작 본편에서 소류는 이런 행복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この穏やかな優しい世界は私がいるところじゃない。私が守るところだった。それに、もう夢に頼ることはやめる。現実の自分の力で幸せになる。それが一番私らしいやり方だって。わかった。 즉 이는 팬의 기대와 소류의 생각이 다르다는 이야기인데요. 소류는 이것이 자신다운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가 허구가 아닌 현실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이 작품에서 소류는 여러 번 잠에 드는데 사실 그간의 과정은 지극히 허구에 가깝습니다. 보는 사람이 단번에 허구라고 인식할 정도죠. 소류가 일부 시키나미의 패턴으로 사도와 맞서 싸우는 과정의 결말은 어이없는 코미디로 끝나며, 다음에 나오는 거대 소류는 말할 것도 없지요. 이후 장기 장면에선 사기를 쳐서 이겨도 소용없다고 말하더니, 그 다음엔 신지와의 러브 로맨스, 그 다음엔 소류가 그렇게도 부러워했던 신지의 마음속에 파고든 아이넴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소류는 시키나미가 살았어야 할 여러가지 에피소드에서 대활약하지만 소류는 이것을 매번 리테이크하지요. 이런 소류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자신이 꿈속에서 그리워했던 허구의 세계가 아닌 자신이 살아가는 현실에서 행복해지는 것. 그리고 그녀가 이를 깨달은 순간 이 작품의 타이틀이 26화 플러스 1화에서 27화로 바뀌죠. 즉 이 작품의 내용은 아스카가 애니메이션적인 허용에서 머무는 것을 거부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자신의 발로 딛고 서는 자립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시청자를 위한 메시지이기도 하죠. 에바가 없는 행복한 허상에서 벗어나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에바 파일럿으로 싸워나가는 현실로 돌아갈 것을 선택한 아스카처럼 관객에게 허구가 주는 위안에서 머무르지 말고 현실로 복귀하라는 강렬한 메시지를 다시 던지는 겁니다. 이는 감독이 30년 전 극장판에서 던진 메시지이기도 하죠. 안노 감독은 한 인터뷰에서 애니메이션은 꿈의 세상을 체험하며 힘을 얻고 그렇게 얻은 힘을 바탕으로 현실에 나아갈 용기를 얻기 위한 창작물인데, 정작 사람들은 꿈의 세상에만 몰두하며 현실에서 눈을 돌리고 있다며 안타까워하지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드는데 책임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그는 애니메이션에서 벗어나 현실에서 바로 서서 자립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구극장판의 메시지이기도 했으며 신극장판에서도 그대로 채용된 에반게리온의 공통 테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번에 이슈를 통해서 소류를 통해 현실을 마주할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요. 소류는 자신이 영웅이 되는 세상도, 자신이 되고 싶었던 아이나미처럼 사는 세상도, 에바가 없는 세상에서 자신이 행복해지는 결말도 선택할 수 있었지만, 그는 결국 허상에서 눈을 돌리고 에반게리온을 타고 고통스러운 삶을 계속하는 현실을 선택합니다. 私の幸せはみんなを守ったその先の未来にある. 히트리의 소설처럼 소류의 선택은 가장 갖고 싶었던 것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허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단 하나뿐인 현명한 방법이기도 했죠. 소류가 말하는 내 힘으로 행복해지겠다는 메시지는 에반게리온이 그토록 강조해왔던 메시지이자 애니메이션을 보고 받은 위안의 힘을 바탕으로 현실로 나아가길 권하는 소류 아스카 랑그레이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안노 히데아키는 문화의 흐름을 바꾼 에반게리온이라는 신화의 마무리를 제시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행복을 쟁취하기 위해 싸우는 모든 나에게 메시지를 던진 것은 아닐까, 그리고 이것이 새로운 에반게리온의 테마라고 말하는 것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